예, 국회 라이브 원에서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이번 총선 화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총선은 특히나 접전 지역이 적지 않았죠.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선거 전부터 접전 지역구로 화제가 됐던 부산 연제구에서 극적인 승리로 보수의 아성을 지킨 부산 유일의 여당 3선 국회의원,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 당선인과 화제 당선인 그 첫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당선 인터뷰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뭐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선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말 감사하죠. 예. 우리 특히 저를 뽑아준 연제 구민들께 감사하고요. 예. 전국에서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윤석열 심판, 탄핵 그 기치를 들고 나온 이제 진보당 후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예. 여러 가지 선거 구도가 좀 일반 선거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겪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 구도가 달랐다는 점이 뭐냐면 예. 선거 전략을 대부분 현 민주당의 실책이라든지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공천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보다 보니 진보당은 거기서 살짝 비껴가는 이점을 취득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대 야당 양쪽이 공격받는 데서 왜 자기들을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록 결과가 좀 좋지는 않지만 정말로 전국 정당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단 한 곳의 지역구도 빠지지 않고 공천을 다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안 될 것 같은 동네는 아예 이제 공천을 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각 지역에 공천을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예. 그러다 보니 당세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보당에선 지역구 출마자가 2명인데 거의 그것도- 화력을 집중했군요. 네, 여야 경선으로 당선된 데는 저희 지역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전국 화력을 여기다 쏟아붓는데 그래서 그 화력을 물리치고 예. 저희 구민들께서 예. 저 국민의힘 김희정을 선택해 주셔서 예. 그래서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구도와 화력 면에서 무척 힘든 그런 선거를 심지어는 이번 세 번째 되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힘들었나요? 국민의힘에서 그 비례대표 정당이 힘드니까 선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두 번째 칸 찍으세요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첫 번째 칸이었거든요. 진보당이 두 번째 칸이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예. 당원들한테 예. 이 홍보 문구를 날리는데 전부 다 그냥 두 번째 칸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전국에서 저는 첫 번째 칸이었으니까 이런 거에서도 전국 구도랑 좀 다르게 예.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개표 시간 내내 처음에 이제 당내 경선할 때도 현역을 이제 네. 꺾고 이제 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가셔도 또 야권이 또 단일화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이제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또 출렁거렸어요. 여론조사 내용이 뒤진 여론조사도 있었고 아니요, 출렁거린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딱 두 그렇습니까? 번 발표가 됐고요. 예. 둘 다 같은 언론사,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고 예. 둘 다 제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한 예. 번은 오차범위 내 박 이렇게 해서 쫙 발표를 한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결과를 명함에 놓고 다 뿌렸어요. 상대 후보가. 그리고 여론조사 공포 마지막 날 예. 이번에는 심지어 약 20% 차이 나게 지는 걸로 발표를 딱 하고 예. 공표 금지가 딱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에는 왜 잘 아시지만 밴드웨건 효과하고 언더덕 효과가 있는데 예. 이게 차이가 상대가 밴드웨건으로 간 거군요. 그렇죠. 예.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나면 양쪽이 집결되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20%까지 져버리면 이제 그냥 대세 기울은 걸로 해서 이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인데 이제 확연하게 그걸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출구조사는 근소하게 이제 앞선 걸로 나오셨고, 네, 그런데 또 다른 일부 방송사 예측조사는 또 뒤진 걸로 이렇게 나왔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표상은 어떤 심정으로 보셨어요? 아 그래도 어느 시점에 승기를 잡았다 하는 느낌은 드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요. 실제로 그 워낙 전국의 관심 지역구다 보니 몇 군데에서 밀착 취재를 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밀착 취재를 나오신 분들이 양쪽 당이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곳에도 온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반나절씩 그 취재를 하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예. 다녀가신 기자들의 개인적인 멘트가 네 국민의힘 김희정의 승리를 확신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그런 얘기는 못 쓰죠 본인들이. 그런데 여론조사와 달리 현장에서의 주민 반응을 자기들이 뭐 아주 짧지만 와본 현상에 뭐 아무리 뭐 낮 시간에 이제 젊은이들이 다소 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현장과 여론조사가 다른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 평소 선거를 나왔을 때 주민들과의 감을 빚었지만 또 저한테는 저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선거운동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 막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저 또한 신상품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번이 3번째 당선이라 예. 분명히 좋아하는 분도 있고 김희정의 모자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승산 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58개 투표구 중에 57개를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아주 미세하게 적었지 57개 투표구 전체를 이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주민들께서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거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어떤 당인지 잘 몰랐어요. 예. 저 상대가 진보당인데 그 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선거운동하지 않고 잠바도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 있고요. 그냥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하니까 예. 민주당인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민주당이 아닌 3당인데 정의당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왜 뭔가 괜찮은 정치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3당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통합 진보당의 주요 인물들이 참여해서 만든 당이 진보당이다. 그리고 실제 제 그 상대 후보가 통진당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이제 그런 사실 예. 이 뭐지 정가가 산범이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선거 공보물이 들어가면서 예.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 그 당에 대한 정체성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이 내건 이제 과거의 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한 게 중도층에게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고요. 예. 보수 진영은 또 보수 진영대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투표장에 많이 나가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막판에 이제 샤이 보수가 이제 그런 저런 연유를 해서 이제 뭉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은 이제 당초 의석보다 더 확보할 것으로 이제 목표를 늘려잡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산 18석 중에서 17개. 17석 중에서 아니 18개 중에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지 예. 않습니까? 17대 1로. 네. 그래서 오히려 부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선전한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가요? 실제로 지난번에는 3석을 뺏겼는데 이번에는 예. 한 석만 뺏겼거든요. 예. 그런데 투개표 예측조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는 11개가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18개 중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선거 기간 내내 11개가 경합이라고 발표될 정도면 예. 아슬아슬하게 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네, 전개가 왜냐하면 됐죠. 예. 국민의힘이 이 몇 가지 좀 패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패착인지 어쨌든 뭐 예. 대통령실이나 이 정권의 패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몇 중간중간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눈에 예. 띄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겉으로 표출을 좀 덜 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이 잘못됐다. 예. 친명 공천이다. 예. 어떻게 여성 막말 공천을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 다 그냥 밀어주는 분위기로 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또는 보수 지지자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다 보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분위기가 끝까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산 민심이 한쪽으로 이렇게 싹 쏠리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거? 실제로 보시죠? 예. 막판에 이제 저희가 호소한 게 예. 결국은 우리가 5석까지도 민주당에 줘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신공항 만들겠다고 막 하고 했는데 그거 안 지켰어요. 그때 5명만 주면 예.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군가라는 예. 거에 호소를 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지금 여의도에서 날마다 데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은행 이전과 이전 문제, 관련돼서도 법안의 내용이거든요. 예. 산업은행의 본점은 이제 부산시로 한다라고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저렇게 거대 야당으로 있으면서도 그 한 줄 안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헬기타고 왜 그 날아가는 모습을 부산 시민들 앞에 보여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참 못해. 내가 지지를 했지만 어떻게 니네 이렇게 못하냐라는 게 있었지만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더한 당이고 그 국회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부산 시민에겐 안 해줬지 않느냐. 예. 심지어는 산업은행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것도 또 안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제 막 부산에 몇 석 만들어 달라고 하지 결국 나라를 생각하고 부산에 실리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국민의힘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부산은 이제 그런 이제 민심을 확인했다 치면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제 뭐 예. 국민의힘은 이제 참패를 이제 네, 당한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175대 108.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 12석까지 하면 뭐 네, 187대 108 이렇게 된 건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반성문을 연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전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 권력하고 지방선거 때 화끈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왕이면 국회까지 한번 해줄 수 있게 해주시면 이제 진짜 온전한 권력을 주시는 게 저희가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너무 못한다.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좀 정치라는 게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 늘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정치인데 예.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정치에 대한 문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목표 지점이 옳더라도 속도나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미흡함 이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야당하고 그런 관계가 미흡하다라고 판단한 것보다는 제가 아주 솔직히 느낀 점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주요 인사들이 본인들의 반성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 유권자에 대한 반성문을 떠나서 실제 당선돼서 들어오신 이 거물급 정치인들이 소위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를 어떻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주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정 말씀 나오신 김에 당정 관계가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좀 수평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이제 이런 비판도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엇박자를 낸다든지 뭐 소통 자체가 잘 안 됐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에 전체 다 개혁하겠다고 하고 다 사표들 내고 막 이런 분위기. 인적 쇄신에 나섰죠. 네네. 예. 그런데 사실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다시 하는 거는 예. 이렇게 지금 이 소수가 돼버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인사청문회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대통령 비서실을 정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까 말한 이제 정치를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막 호칭을 할 정도로 국회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기도 하지만 또 전체가 그런 건 아니라 올바른 국회 경험으로 이 두루두루 정무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을 그동안 너무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자기 선거도 해보고 그리고 이 막 오피니언 리더들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이 서민들 많이 만나고 다녔던 그런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번 대통령실 새 개편에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일방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수평적으로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출신이 비서실장으로 가야 된다. 저는 비서실장만 딱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실 안에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뭐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정치 뭐,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당선이든 낙선이든 예.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생것에 날 것의 목소리를 들어본 거.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긴 하지만 네. 사실 데스킹에 굉장히 뛰어나지 필드가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실에 이제 데스킹과 필드가 다 잘 되게 이렇게 밸런싱이 되면 예. 좀 날 것에 예. 생생한 목소리가 더 전달돼야지 워낙 목표한 게 있어도 예. 템포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총리는 어떤 분이 좋을까요? 한도 총리도 이제 사의 네. 필요한 상황이어서 네, 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어쨌든 상황이죠.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가지신 이미지가 있고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걸 가지신 분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러면서도 실제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좋죠. 이제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5월 30일부터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에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이제 하려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입법권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이제 걸 태세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되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검법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를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야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전망 말씀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번에 사람들이 그 투표 용지 받아보고 기함을 했을 겁니다. 그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당 이름들이 51cm 넘게 와 있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그 다 국민들 그 세금으로 그런 식으로 의원 꺼줘서 만든 예. 당도 있고 떴다방 정당 4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 얘기가 국회의원들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특권 뒤에 숨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공천하거나 지금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국회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비례대표 뭐 하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왜 비례대표 없애면 아니냐 그랬는데 비례대표만 나온 정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야가 국민들에게 22대 국회가 이 신뢰를 받으려면 들어오자마자 딴 거 하기 전에 자기들 관련된 정치관계법이나 선거법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22대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들 손으로 만들었던 위선 정당 없애버리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이것부터 해야지 예. 그 다음부터 하는 법안에 대해서 신뢰를 가리지. 그게 아니면 지금 21대 국회 그 접고 가는 국회랑 22대 국회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지들 위하는 그 도둑놈들로밖에 안 봐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걸 달라졌다는 걸 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련된 거를 내려놓도록 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필요한 게 무슨 특검이든 뭘 해야 되는데 민생하길 원하지. 예. 뭔 특검. 일반 법도 처리 안 해놓고서 뭐 맨날 특검법부터 하자고 그래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민생, 경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 얘기할 때 해보는 거지. 저는 예. 이게 여야 모두가 현장에서 시간이 좀 느낀 다 얘기라 됐어요.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삼선 의원 되셨는데 간단하게 각오라든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부산에서는 여당의 저 혼자 3선이 됐기 때문에 3선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동안 보수들이 너무 점잖다. 왜 현안마다 목소리 안 내냐 그러니까 예.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현안마다 저희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 작다고 볼멘 소리하고 우리 못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이 야당목 2명 하면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응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정 활동으로 사랑받는 의원 되시길 바라겠고 종종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